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참배가 잇따랐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보상법의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방 소멸을 막아낼 정책의 공약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이 부상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선우가 맹타를 휘두르며 중심 타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프로 7년 차를 맞은 오선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를 찾는 정치권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주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방문과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간담회에 이어 5.18 국립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우 의장은 당초 5월 단체와 광주시 등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5.18 기념식 기념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가보훈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5.18이 있었기에 12.3 계엄도 이렇게 국회가 대처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논란을 이야기한다니 5.18 정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참배를 마친 권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동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이다. 동반 퇴진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각오로 방명록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매년 5.18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도 5.18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김 지사는 5월 단체 대표자들을 만난 뒤 최상필 열사를 비롯한 경기도 출신 열사 등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5.18 정신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완전한 내란 정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의 부당성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우 국회의원도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 공동 유세를 벌인 뒤 전남대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 이걸 일깨워준 곳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광주 영령들께 감사한 마음 또 광주 시민들께 고마운 마음 올리고 싶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모레까지 광주에 머물며 5.18 추모제와 걷기대회, 전야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이른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 남해안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내일 이른 새벽까지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2묘역에서 5.18 유공자 유골함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국립 5.18 민주묘지 2묘역에 안장된 유골함에서 침수 피해가 있던 것을 확인하고 배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침수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공자의 묘소에 뒤따라 숨진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5.18 유족회는 보훈부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지키지 않았고 침수 우려가 제기된 묘역 조성 초기부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모임을 결성해 연대를 통한 회복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45주년 5.18을 앞두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43년 만에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걸 수면 위로 드러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너무 많은 힘든 고비를 느꼈는데 이게 아직도 보상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배상과 보상 문제입니다. 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등급 기준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조항을 담은 5.18 보상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그런 보상 어떤 등급에 따른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폭력 피해의 입증과 실질적 배보상은 결국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5.18 당시에 겪은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시신을 내가 보관을 그거다 해고 아침마다 내가 가서 정리를 했는데 신분증이 없고 좀 유서만 있었어. 또 총알도 내가 뺐다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89년 성고문 피해를 증언한 고 전옥주 선생의 묘역 등을 참배하며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이 앞당겨지기를 바랐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원 이사장이 선거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5.18 기념재단 이사장 본연의 임무는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한두 명의 인사를 영입해 5월의 정치적 상징성만을 이용하지 말라며 5월 정신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방 소멸을 막아낼 교육 대전환 정책 과제를 마련해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열고 전국 첫 학생 교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펴온 전남교육이 실천적 모델로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22개국이 참가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1년 전 열린 박람회는 교육이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학생 교육 수당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험에 처한 전남 교육이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택한 결과물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전남에서 시작된 실천적 모델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학문 및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격상시켜서 인서울 쏠림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해 주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 실정에 맞게 교사를 양성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학생 교육 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K-에듀센터와 국제지급고등학교 설립도 건의했습니다. 지금은 대전환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남교육청이 1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미래교육의 정책 과제.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낼 정책으로서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3년 만에 HDC 현대산업개발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1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현사는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참사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40여 명은 오늘 국토부 항의 집회에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방위가 콘크리트 둔덕은 부러지기 쉽게 설계하라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고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만들어 놓고 조류 퇴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내역 전부와 블랙박스 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제주항공 측이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해왔는지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거포 타자들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호랑이 군단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뽐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입단 7년차 오선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시즌 1군 3경기 출장에 그쳤던 오선우가 올 시즌엔 콜업 한 달 만에 3할 타자로 올라서며 팀의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위닝 시리즈로 확정지은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중 마지막 경기. 기아의 5득점 비기닝은 바로 오선우의 적시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타석에서도 다시 한번 안타를 때려내며 존재감을 증명한 오선우. 앞선 경기에서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오선우는 해결사 최영우, 슈퍼스타 김도영과 함께 팀 3할 타자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지난 2019년 프로 데뷔 이후 첫 3할입니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좀 즐기려고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경기 이제 타석 수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나 이제 좀 심적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입단 7년 차인 오선우는 주로 2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1군 3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올해는 퓨처스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본 이범호 감독의 결단으로 빠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1군에 올라온 이후 모두 23경기에 출장해 홈런 2개, 2루타 3개 등 21개의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또 외야수와 1루수를 번갈아 맞는 등 부상으로 빠진 나성범과 위즈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팀한테 도움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다 보면 결과도 자연스럽게 좋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지금은 우리가 순위가 좀 밑에 있지만 끝날 때는 꼭 위에 있을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콜업 이후 단 한 번의 2군행 없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오선우의 올 시즌 목표는 100타석. 프로 입문 이후 흘린 땀의 무게만큼 다부진 각오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기회를. 네, 제가 2군에서 항상 선수들이랑 얘기하면 했던 얘기가 다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겠다라고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어떻게든 이악 물고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네. KBC 정의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남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늘 철학적 리더십을 통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입법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즉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혼란을 수습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5월 정신 계승 행사가 광주 북구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오늘 5.18 사적지 제1호인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2025 5월 첫 동네 문화프린지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다시 써보고 5월 주먹밥을 만들며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통령 후보 7명의 선거벽보를 모두 떼어낸 혐의로 51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재범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동명동 길거리를 배회한 10대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40분쯤 동구 동명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길거리를 다닌 혐의로 19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고 홧김에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의 현행범 체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후 광주에서는 첫 사례입니다.